안녕하세요. 자생력TV 네 번째 시간 이대환 센터장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657만 자영업자가 위기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이야기했어요. 가만히 누워 입 벌리고 누워있는 곰이 되지 말자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탈출 방법 예시로 실제 매장에서 적용한 사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가격이 비싸서 쾌적해서 보안이 좋아서, 물론 그런 이유들도 있겠지만 생활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다양한 시설들이 아주 근접해 있다는 이유도 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주거시설 중심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소매시설과 일반 음식점은 주민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거주하는 수요가 충분한 아파트 상권이라면 매출에 대한 보존 가치도 높아서 자영업자분들이 창업하기에 아주 적합한 환경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매장을 고를 때는 영업시간을 기준해서 회전율과 객단가, 그것으로 예상 매출액을 계산해야 돼요. 이후 본인 업종에 들어가는 원부재료비와 각종 고정비를 제외하고 남은 비용을 가상으로라도 계산해서 창업의 지속성을 타진해야 하는 겁니다. 수익과 지출에 대한 계산을 잘못하게 되면은 자칫 매월 임대인에게 납부해야 하는 월세마저도 밀려서 추후 2년 또는 3년 이내에 폐업하는 업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업종마다 가진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비싼 월차임과 임대료를 내가면서 주거시설과 가까이 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업종들이 있지만, 오늘 불황탈출의 그 사례 매장 같은 경우는 고객의 접근성이 좋아야 성공 확률이 보다 높은 휴게 음식점 아이템이었습니다. 평형 대비 높은 월세를 납부하는 매장이었죠. 상세한 조건을 이야기하자면 약 5,000세대 아파트 단지에 속한 매장이었고요. 규모는 15평, 임차료는 약 240에서 250만 원, 부가세 별도에 관리비도 별도였어요.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300만 원은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매장을 중심으로 반경 한 50m 정도를 둘러보니까 유사업종이 2군데가 있었고요. 동종업종이 7군데가 있었어요. 남성은 55%, 여성은 45% 정도의 성비를 갖추고 있었어요. 주 소비층이 30, 40대, 여성이 과반을 차지하는 상권이다 보니까 인구 대비 소비력을 갖춘 상권으로 동종업이 7군데나 있다는 것은 좀 경쟁이 치열하다는 이야기도 되겠죠. 조금 전에 유사업종이 2군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업종이 동종업종과 비교했을 때 평균 매출액이 5배나 더 높았습니다. 이번 사례 매장은 이미 적자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기반 시설에 투자를 하긴 창업의 여건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선한 사항은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식으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개선 사항의 포인트는 창업자가 여건이 되지 않았다는 거였죠. 그래서 내형적 환경과 외형적 환경,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권장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선 외형적 환경을 먼저 개선해 봤습니다. 매장에 가면 의탁자라든가 화분이라든가 이런 배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객의 동선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업주가 움직일 수 있는 동선과 고객이 활동할 수 있는, 소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분리를 통해서 교통정리를 좀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천장이 너무 높았어요. 해당 매장에. 요즘 신축 건물들은, 아파트 상권들은 굉장히 천장 고가 4m, 5m 굉장히 높아요. 천장을 어느 정도 막아주고 조명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천장은 높고 불빛은 와트 수는 정해져 있는데 땅까지 LED 불빛이 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매장이 어두워지는 현상이 있겠죠. 기존의 천장을 다시 낮추게 되면 비용이 더 올라가게 되겠죠. 등을 바꿨어요. 기존에 4와트짜리 이런 것들을 싹 다 5와트로 교체를 했어요. 더더군다나 이 4와트의 간격이 너무 띄엄띄엄 되어 있다 보니까 어두웠던 거예요. 어두운 인테리어, 어쩔 때는 분위기 있고 운치도 있고 좋습니다. 하지만 주변 환경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소비층들은 어린이와 성인 모두가 접근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밝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명 밝기를 높이고 노란색을 띄게끔 따뜻하고 밝은 느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느낌으로 조명색을 바꾼 겁니다. 조명에 신경을 쓴 두 번째 이유는 해당 업종은 15평이긴 하지만 고객이 머무는 시간은 짧게
짧게는 3분, 길게는 2시간, 3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머무는 공간이다 보니까 매장에서 편안한 느낌을 줘야지만 고객이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세요. 메뉴가 좋으면,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이 좋으면 고객은 많아질 것이다. 메뉴의 정직함, 훌륭함은 이제는 기본인 세상이 됐습니다. 유통이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기본이 된 세상이 됐어요. 그거는 특화된 차별화 전략이 아니에요. 고객이 해당 매장이 굳이 가지 않아도 유사한 메뉴와 다양한 상품들은 지금 인터넷만 뒤져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창업자가 명장이나 명인과 같은 소수의 능력자라면 다르겠지만 우리 자영업자분들은 그런 유명인 분들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고객이 매장에 방문했을 때 인상 쓰면서 맞이하지 않죠.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 서비스의 기본인 것처럼 매장의 인테리어는 고객을 맞이하는 창업자의 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테리어라는 것이 비싼 돈을 주고서 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백화점에 가면 고객이 백화점에 원하는, 기대하는 인테리어라는 것이 있고요. 시장에 가면 아무래도 물건을 잘 펼쳐져 있는 상태에서 쉽게 고를 수 있어야 되겠죠. 시장에 원하는 인테리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백사장에 가면은 수많은 모래알들 중에서 보석처럼 반짝일 필요는 없어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다만 그 많은 수많은 백사장의 모래알들 중에서 조금 더 반짝여서 고객의 시선을 사로잡아주는 거, 그 정도만 하면 충분해요. 그게 자영업자가 갖추어야 할 인테리어 기본인 겁니다. 굳이 비싸게 평당 200만원, 300만원 들여서 할 필요는 없어요. 자, 외형을 정리했다라면 이제 내실을 좀 탄탄하게 다져볼게요. 7개의 경쟁사와 차별성을 갖고 경쟁할 거를 생각해 보니까 그래 봐야 정해진 매출 안에서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 굳이 힘들게 동종업종과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평균 매출이 5배가 높은 유사업종에서 추가적 아이템을 찾아 특화성을 강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돼요. 이때 유사업종과의 거리, 소비 연령층, 우리 매장과 중첩되는 사항을 체크하고 가장 잘 나가는 메뉴 3개에서 5가지 정도만 준비하는 거예요. 제품의 크기는 해당 업체보다 좀 더 크게, 가격은 조금 더 낮게, 이후 연결 지을 수 있는 세트 메뉴를 묶어서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추진했습니다. 불경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 3강 때 제가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불경기 때는 소비시장이 고급화, 고가 전략과 평균화, 저가 전략으로 양분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요. 가격을 낮추거나 유지해서 다른 방식으로 매출을 더 늘리겠다고 했죠. 그 내용을 이 매장에 그대로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러나 보통 자영업자분들은 어떻게 해요? 원부자재 가격이 오르게 되면 제품 가격을 높여요. 고객은 불경기에 얇아진 지갑을 보면은 좀 더 낮은 가격을 판매하는 곳으로 시장은 이동하게 됩니다. 결국 고객이 떠나는 결과를 만들었던 거예요. 가격의 표시 방법은 다른 메뉴 가격에 비해서 좀 더 크게 표시를 했어요. 눈에 더 잘 띄게 하려고 그런 거죠. 가격과 표시의 방법은 경쟁사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에, 그리고 표기의 방식은 다른 메뉴들과 차별화를 해서 2배 정도 더 크게 키워서 눈에 잘 띄게 만들었어요. 거기에 제조돼서 나오는 시간과 만드는 수량을 표기해서 하루 판매량을 제한까지 한 거죠. 자, 그 결과 동종업종과의 경쟁보다는 유사업종의 사업 내용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사업의 진화를 만들 결과 매출이 500% 이상 상승시켰습니다. 매우 안정적인 수익 구조와 지속 가능한 자영업을 영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모든 자영업군은 진화를 해야 됩니다. 과거 아이스크림, 과자, 슈퍼마켓이 지금 어떻게 변화가 됐죠? 어떻게 진화를 이루었죠? 전 세계 맥도널드 수보다 국내 편의점 수가 더 많습니다. 편의점에서는 문구, 스타킹, 일부 의약품까지 구매할 수 있어요. 24시간이 도입돼서 지속적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들이 만드는 자영업, 진화는 어디까지 왔고 내 사업장은 어떤 진화를 이루었는지 되돌아보고 생각해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의 자생력 결론, 편의점에서는 과자만 팔아야 합니까? 문구류나 생활용품은 판매하면 안 돼요? 카페에서는 커피만 팔아야 하나요? 떡볶이, 순대, 도시락 판매하면 안 됩니까? 빨래방과 커피숍을 합치면 안 돼요? 콜라보레이션 하면 안 돼요? 왜 자신의 업종을 지금까지 봐온 틀에서만 생각을 하십니까? 새로운 시각으로 자신이 펼치는 업종을 바라보고 필요한 진화를 거듭해야
합니다. 인간이 두 발로 걸으면서 직립보행이라는 걸 하게 됐죠. 결국 마케팅이라는 것은 고객의 니즈를 찾는 것이면서 창업은 고객의 니즈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업종에서의 변화를 저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진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경기 프랜차이즈는 고객 대응이 어려워요. 우리 자영업자는 어때요? 마음만 먹는다라면 바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누구나 항상 처음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자영업자분들 불경기에 필요한 것, 진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자생력TV 네 번째 시간 이대한 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